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다시보기님이 써주셨어요. 신규 계좌가 열려야 불장이 올 것 같은데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써주셨죠. 코인베이스라든가 코비노드 이런 데 이용해서 계좌 개설할 수 있고, 일본은 아마 비트플라이어고요. 유럽도 이제 잠깐만요. 유럽에 일단 여기 코인힐스.com 가시면 각 통화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S 달러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엔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오고요. 유로화 이제 보시면 유로화가 대표적인 게 비트스탬프, 비트스탬프 이런 데서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외에도 유로화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될 것 같아요. 참고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업빗이 지금 신규 입금을 안 받고 있지, 빗썸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빗썸하고 후오비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받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시 신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늦은 타이밍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초코님이 물어보셨어요. 한국어나 가능 신규 계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빗썸, 그리고 후오비, 그리고 비트소닉, 그 외에도 아마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세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이제 중국 지수 반등 나와도 옆으로 개걸음치다가 대각 진행하다 폭락 나올 거다. 3월은 암호화폐 불장임은 확실한데 다른 곳을 찾아보니 3월 말 4,600에서 5,000불 정도 상승 예측하고, 2008년 지수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코스피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4월, 5월도 암호화폐는 불장을 예상해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호신님이 어제 이제 스팀 말씀해달라고 해서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이, 예. 잠시만요. 예. 솔려왕님이, 예, 아마도 큰 손들이 알트 펌핑해서 리플이나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 등등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펌핑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펌핑 나오는 코인들 보면 일정 부분 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입금할 돈이 사실 그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한정적이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개인들이 들고 있는 아직 안 올라간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안전한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중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정리를 해서 펌핑 나오는 코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꼬시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펌핑이 이미 돼서 가고 있는 거 따라가서 먹기는 쉽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고 간 상태에서 그때 내가 이제 올라가서 매도하는 건 일정 부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진짜 비추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미두뇌님이 1,000원만 와도 좋겠다 리플, 언제쯤 탈출이 가능할지, 시간은 참 더디게 가고 잔고는 계속 마르고 인내심은 없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든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매도 목표가를 10,000원을 정해놨는데 7,000-8,000원 찍고 다시 200-300원을 복귀할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개미두뇌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가가 10,000원이다. 근데 당연히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고, 뭐 진짜 재수 없으면 9,500원까지 갔다가도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난 무조건 10,000원 이하로는 안 팔겠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난 안 팔려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두렵다 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후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미리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에 일단 목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목표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하셔서 7,000~8,000원부터 오히려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덜 먹더라도 덜 먹고 후회하는 게 낫지, 나 진짜 딱 10,000원 나 이하로는 절대 안 팔겠다 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도 못 팔게 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 다시 막 2~3,000원 아니면 진짜 재수없어서 진짜 몇백원 나니까 또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이제 못 견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매매 계획을 새로 짜서 새로 세우셔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아직 안 떠났습니다. 리플 플랑크톤 이렇게 써주셨고, 이게 지금 웃자고 이제 농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미라고 표현해서 아마 이제 리플 굉장히 조금 들고 있다 이 얘기를 표현해 주셨길래, 저도 이제 농담으로 이제 저도 남아 있습니다. 리플 플랑크톤 2 이렇게 썼는데, 오동우님이 자꾸 깜빡거리는데, 예, 플랑크톤이 뭡니까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리플을 굉장히 조금 들고 있는 그런 개미 투자자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써주셨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한 거니까,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문님이 어제 이제 비트코인 SV 봐달라고 하셔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 SV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동준님이 저는 이제 17년 말 불장 시작 전에 들어왔다가 조금 벌고 나간 뒤에 쭉 지켜보고 있으면서 관심도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기가 딱 적절하네요. 이렇게 써줬고,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진님이 저도 이제 불장 전에 리플 구매해서 천당까지 갔다가 구경만 하고 그 물량 그대로 이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상승장 됐을 때 매도 전략도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매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방송 목적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H채널도 이 정도면 파는구나, 그 정도로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에는 이렇게 이런 종목을 사는구나, 이 정도로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을 미리 이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개미두뇌님처럼 나는 뭐 10,000원에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7,000원부터 뭐 7,000원, 8,000원, 9,000원 매도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차트를 그려놓고 차트에서 뭐 얼마, 차트상 여기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BTC 기준으로 뭐 몇만 사토시가 됐을 때 매도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매도 기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정해 놓고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니마니님이 써주셨어요. 그 김도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의 근거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인데, 예산으로 책정받은 법정 통화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한 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이제 김도균님이 써주셨던 내용은 예산 안에서만 이제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 안에서만 발행이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더 발행하게 되면 이미 이제 편성된 예산, 총 예산 안에서 다른 어떤 뭐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땡겨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예산 밖을 초과하는 범위로 진행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총 어찌됐든 지역화폐는 정해진 지방 예산만큼만 발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그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코인 형태 말고요. 그 전에 지역 뭐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지역 화폐로 인해서 뭐 인천 같은 경우 그 인천 지역 화폐로 인해서 지역 상품권이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김도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차오름님이 써주셨어요. SEC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SEC 의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사실 2018년도에도 한번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월달인가 6월달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마 증권이라고 했었으면 굉장히 안 좋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다시 그냥 얘기한 것 밖에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이 미국 법률에 따라 이더리움 및 그와 유사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님을 밝혔다. 그럼 이제 ERC 20 토큰들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이제 되게 되면 그때 이제 ERC 20 토큰들 그 수많은 뎁들 그 ICO를 했던 그런 코인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숨 돌렸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6월 이더리움은 상당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증권 상품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앙화 역할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SEC 윌리엄 힌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이에 클레이턴 위원장은 힌먼 위원의 분석에 동의한다며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어 거래 및 판매될 수 없다고 답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 형태로 거래되더라도 이를 유가 증권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11월에 SEC가 블록베스트 ICO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 법원에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ICO를 진행한 에어폭스 파라곤 코인을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이제 단속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사실 이런 식으로 ICO 진행했던 것들 막 단속했다고 했잖아요.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EC가 SEC 규제안 그리고 일단 증권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증권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다 단속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약간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압력을 넣다가 기사가 이제 뉘앙스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증권법, 예외 조항을, 둬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EC에서 자발적으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들 탐방 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의견 조율,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약간 갑 입장에서 굉장히 막 규제 칼날을 휘둘릴 것처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약간 유연해진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블록체인을 규제 일변도로 이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또 안 넘어가서 갑자기 또 댓글이 안 보이는데 컴퓨터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가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송기봉님이 은화 전국에서 제일 싼 곳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26,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검색해서 제일 싼 거 찾아서 나름대로 샀는데 보니까 www.kpmax.com 여기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싸더라고요. 송기봉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KPMax, KPMax라고 써 있고요. 이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금화부터 은화까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가 아니었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이플 은화가 한 개 사시면 이제 22,990원, 23,000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0개를 사게 되면 22,630원으로 좀 더 이렇게 수량을 늘릴수록 가격이 이제 다운되고, 송기봉님이 하나 더 알려주셨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실버 야크라는 그 카페가 있대요. 메이플만 취급하고요. 여기서는 한 개나 50개나 가격이 다 같고 22,200원으로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2,200원이니까 22,200원인데 메이플이 지금 여기는 500개 사도 이제 22,600원이잖아요. 그래서 400원, 430원 정도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한 개 산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23,000원이기 때문에 800원 정도가 더 쌉니다. 이 네이버 카페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소량 구매해 보시고, 지금 근데 카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거래 자체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카페니까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로 먼저 소량 매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네이버 카페랑 그 kpmax.com 이 두 군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화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생존 필수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10튜브에서 57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송기봉님이 이제 시체는 이미 치워졌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낙폭 과대 종목이다. 그 다음은 박스권 종목. 잘하면 이제 박스권 길이만큼 날아가니까 9월부터 리플 작년 9월부터 올해 이제 다가올 4월까지 길이를 측정해 보신 다음에 그 길이만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는데, 예. 설날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놓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을 영국 영란은행에 맡겼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애들이 억울해하면 세뱃돈 엄마한테 맡길 때 심정이 이해가 되는군요. 아니 왜? 이유가 뭐래요? 진짜 세뱃돈처럼 너네가 큰 돈 가지고 있으면 분실할 위험도 있고 하니 나중에 엄마가 모아서 줄게 이러는 건가요? 와, 이 아줌마 맨날 드라마만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배우다가 진짜 열받아서 머리가 돌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돌반지도 영국에 가 있는 게 이렇게 아마 이제 IMF 때 그 돌반지를 맡기셨나봐요. 예, IMF 당시에 돌반지를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IMF 때 모았던 그 3톤 되는 금 양이 지금 영란은행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마 저도 그 내용 보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의 뭐 90% 되는 금을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영국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은행이죠. 그 영란은행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거기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걸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스윗 와인님이 스팀 분석해서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트에 짝대기 긋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차트에 채널 그릴 때 사용하는 게 밑에 절반은 진한 보라색, 위에 절반은 연한 보라색, 어떤 툴인가요? 트레이딩 뷰 무료 버전을 쓰는데 패러를 채널 그리면 가운데 중앙선은 안 나와서 라인으로 추세선 하나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유료 버전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여기 박명진 님이 써주셨습니다. 채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뜨고요. 거기에서 가운데 체크하시면 중간 부분이 나옵니다 라고 써주셨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코스피 차트에서 일단 제가 보시면 여기서요 해보겠습니다. 이 평행 채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어차피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박명진님 이렇게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설정이 나옵니다. 왜 설정이 잠시만요. 설정이 이렇게 나와요. 설정이 나오면 여기에 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들을 체크를 하시고 선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실선으로 할 건지 점선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실선으로 바꾸면 이제 실선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한 건 어떻게 했냐? 제가 한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제가 설정을 바꿔줄게요. 다시. 예,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워볼게요. 이 중앙도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더 그려서, 제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꼭 중앙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지지와 저항이 있는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뭐, 3분의 1 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중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분의 2 지점이 될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미스터 이제 우식님이 써주셨는데, 마두로는 금을 러시아에 주고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챙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어림도 없겠지만요. 써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마두로가 이제 금을 러시아에 보내준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망명을 갈 때 망명해서 러시아가 이제 자신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조건 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쓸 거, 나머지 여생 동안 자기가 쓸 돈을 미리 금괴로 이제 러시아에 보냈다. 그거를 다 뭐 암호화폐로 갖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러시아에 금을 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조건과 일정 부분 자기가 나중에 쓸 돈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페트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페트로 좋아하니까, 마두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 외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뭐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비트코인을 한국은행에서 보관하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암호화폐 가격이 거의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고, 야,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이제 법정화폐는 끝났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학자가 자기는 모든 돈을 다 암호화폐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 연기금에서도 이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상시대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방송에서 일루미너티를 언급할 때 기억이 나서 이제 몇 자 적어보려고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작은 물고기가 차례로 먹혀지고 각 화폐 단위가 적혀있는데 먹히는 순서가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거든요. 이상시현님이. 일단 이런 음모론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뭐 약간 거부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일루미너티라는 부분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 음모론 듣기도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뭐 여기 지금 유로 붕괴 이후 신세계 질서 단일 화폐 통합 시도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맨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작은 물고기가 있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있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로화예요. 유로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물고기는 유로화보다 더 작은 물고기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화폐라든가 지금 아르헨티나, 뭐 터키라든가 이란,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이미 약간 환율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의 화폐가 가장 작은 물고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지금 유로존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달러고, 그 다음이 파운드 하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엔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엔화. 여기 이제 위안 엔 써있는데 전 이제 엔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엔화로 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이 이빨만 보이는 이 거대 물고기, 얘가 뭐냐?
저는 얘를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제 뭐 리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코인들이죠. 왜냐면 가장 먼저 먹힐 테니까 가장 먼저 이 작은 물고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 화폐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로존,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엔화 이렇게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에 그 모든 물고기들 잡아먹는 모든 법정화폐를 먹는 게 결국엔 이 암호화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일단 암호화폐 공부하고 나서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그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님이 써주셨어요. 달러의 가치 하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비트코인이나 기타 코인으로 바꾸려면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바꿔줄 매개체가 필요하니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어제 그 어디였죠? 그 팍소스 대표가 자신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용이 되고 없어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하고 이거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용만 되고 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까 이거 아마 그 이게 보니까 제가 댓글을 써주시는데 스팸일 수 있는 댓글에 0이 계속 있어서 제가 다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열어보니까 스팸일 수 있는 댓글에 거의 한 20개 정도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이 있었고, 그 댓글들이 보니까 2달 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보니까 그 링크를 많이 건다거나 그래요. 아니면 엔터키가 많이 들어가면 이걸 스팸으로 일단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글들은 스팸일 수 있는 댓글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글 중에 사실 스팸이 아닌데 그 스팸인 댓글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서 풀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 글을 지운 건 아니니까 그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일 수 있는 댓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전 그 스팸일 수 있는 댓글에 들어가 있던 글 중에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이 잠깐만요. 예. 지금 그 닉네임, 제가 이 글을 남겨주신 분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이문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문님, JMON님. 이게 그러니까 2018년 12월 3일날 나왔던 기사고, 그 이후에 작년쯤에 써주셨던지 아니면 올해 초에 이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링크가 2개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스팸으로 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대전요 100억 회척, 나는 복서지 비즈니스맨 아니야 돼 있고, 지금 이 복서가 지금 이 타이슨 퓨리라는 영국 복서예요. 영국 복서가 이 빅매치를 뛴 뒤 수입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 대전료로 받은 돈이 총 114억 원 정도 된대요. 1020만 달러. 근데 이분 이제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퓨리는 경기를 치른 뒤 영국 언론 미러와 인터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집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내 수입 대부분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목만 남기고 10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쾌척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퓨리는 나는 복서다,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복서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좋은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읽어드리냐면,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퓨리는 최근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집을 나서 시내를 조금만 걸어도 집 없는 사람이 천지라는 것이다. 예전보다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피부로 체감한다고 했다. 귀가의 신문을 읽다가 이 같은 홈리스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조국인 영국에도 비슷한 문제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퓨리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노숙자는 처음 봤다. 그들은 불악을 일고 살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게으르다거나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회성 기부도 좋지만 나중에 재단이나 탄탄한 펀드를 만들어 그들을 주기적으로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 복서가 느끼기에 최근에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늘고 있고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마을을 이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을 당시에도 그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중산층은 그래도 이제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기존의 이제 중산층들까지 다 거리로 어떻게 보면 내앉으면서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완전 어떤 그 뉴욕의 한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은 완전 빈민촌처럼 빈민가를 이렇게 읽었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퓨리라는 복서가 본 부분이 사실 그 1929년 경제대공황 있기 전 그 모습과 약간 이렇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특히 이제 1층 괜찮은 자리인 것 같은데도 임대에 나와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고, 새가 들어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몇 개월 못 버티고 또 나가고요. 그리고 비어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그리고 뭐 유럽, 영국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얘기와 관계없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질문,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